네, 많은 화제 속에서 종영을 한 드라마 펜트하우스. 그 100층이나 되는 펜트하우스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욕망이 뭉치고 누군가 또 죽고 떨어져 나가고 모든 걸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천서진, 상류사회 입성을 위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오윤희. 자, 막장이라고 욕하면서도 월요일이면 나도 모르게 스브스로 채널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 뇌 안에도 깊숙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알면 앞으로 나올 시즌2도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입니다. 펜트하우스 보면은 주단태, 진짜 완전히 나쁜 새끼, 미친놈, 사이코패스, 그냥 살인자, 천하의 나쁜 인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명동 알짜배기 일당 먹으려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석경이 내신 올려주려고 수천만 원 주고 얻어낸 중간고사 답안지까지 온갖 불법이랑 비리는 다 저지르고 다니는데도 돈으로 다 막아버리는 사람들.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봐도 기득권층 사람들이 벌이는 갖가지 비리들로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죠. 정말 돈이 많으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실제로 미국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 데커 켈트너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켈트너 교수가 어느 날 집에 가다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가다 보면 신호등은 없는데 횡단보도만 있는 데 있죠. 근데 거기가 원래 법상으로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먼저 차가 무조건 서야 돼요. 그런데 켈트너 교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쌩 하고 고급 자동차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딱 봤는데 어마무시한 금액의 차였어요. 그 상황에서 이 데커 켈트너 교수, 웬만한 사람들 그냥 아씨 그러면서 지나갔을 일을 이거 실험으로 한번 만들어서 내가 확인해볼까?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가설은 이랬어요. 비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신호 정지를 해야 되는 거를 무시를 많이 할 거고, 오히려 저가 차량들은 신호 잘 지키지 않을까?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가설이 맞았습니다. 돈이 많고 비싼 차, 다른 저가 차량 타는 사람에 비해서 신호 위반을 훨씬 더 많이, 저가 차량을 탄 사람들은 100%가 다 정지선을 지켰어요. 자, 펜트하우스의 오윤희도 점점 상류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자기한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딸 로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다 하게 되죠. 아무튼 유진이 그리고는 또 뭘 하죠? 자기 합리화. 근데 아까 그 연구팀 같은 경우는 미주신경이라는 거를 주목을 했어요.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뇌에서부터 심장까지 연결된 굉장히 긴 신경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를 아예 안 들어. 말 그대로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내가 최고야. 미주신경에 대한 회로가 타인에 대한 감정하고는 전혀 맞닿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돈이랑 권력이 있다라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만 생각하고 내 만족만 오로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합리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 라고 누가 봐도 네가 틀린 건데 내가 맞았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의 핵심에는 미주신경의 활성화가 꺼져 있다는 거. 손톱만큼의 손해만 봐도 편도체가 활발하게 활성화돼가지고 이런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공포심을 점점 조장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음속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만 한 달에 한 400~500만 원 정도 월 수입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은 중산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은행권에서는요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10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월 생활비로만 1000만 원 이상을 넉넉하게 그냥 별로 후달리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심리적인 효과가 하나가 싹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은행에서 정해주는 기준이고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부러운 거는 지금 당장 저 타워팰리스에 사는 애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내 친구인데 돈 잘 버는 애가 더 열받아. 자, 우리들 마음속에는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하나가 생겨버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신문이나 TV에서는 뭐 부자의 기준은 어떻고 은행권에서 어떻게 보고 이거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내가 보기에 예를 들어 내가 월 200만 원을 벌어. 근데 나랑 고등학교 때 맨날 같이 만화 보고 피방 가고 했던 애가 어느 날 보니까 월급 얘가 500을 받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빡치는 거지. 왜냐면 내 마음속의 기준 앵커링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에 딱 걸려 있는데 근데 나랑 고등학교 때 비슷하게 했던 애가 500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서 확 뭔가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 지점, 비교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원숭이 실험인데 프란스 드발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유인원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뇌는 파충류 내부터 포유류 그리고 영장류까지 차곡차곡 쌓여져 왔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욕심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원숭이들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학자는 원숭이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만족을 얘네도 그럼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실험의 내용은 이래요. 원숭이 2마리를 유리로 된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돌덩이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험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원숭이한테는요, 자, 나한테 돌을 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원숭이가 돌을 건네주게 되면은 그 원숭이한테는 잘했어, 오이 줄게 라고 오이를 주고요. 그 바로 오른편에 있는 원숭이한테 돌을 받고 나서는 걔한테는 포도를 줘요. 그런데 실험의 포인트는 똑같이 둘 다 돌을 줬는데 한 마리한테는 오이를 주고 한 마리한테는 포도를 준다라는 거. 한 마리 원숭이는 뻔히 나 쟤랑 똑같은 돌을 줬는데 왜 나는 이 맛대가리 없는 오이 주고 왜 쟤한테는 내 똑같은 거 줬는데 왜 포도를 주지? 실제로 원숭이는 포도를 오이보단 한 10배 이상은 훨씬 좋아해요. 왜냐면 달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이거 실험을 한 2-3번 정도 할 때까지는 원숭이가 그래도 꼬박꼬박 오이를 받으면서도 돌을 주긴 주거든요. 근데 4번째 시행부터 달라집니다. 갑자기 돌을 주고 나서 오이 주면은 오이 받고 던져버려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원숭이들 레벨에서도 뭔가 이 공평해야 돼, 평등해야 돼. 내가 똑같은 돌을 줬으면 난 똑같은 물건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살아간다는 입장에서 오이만 먹어도 살 수는 있거든요. 생존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된다는 뜻을 이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규진이 주단태한테 화내고 짜증내는 이유도 바로 이 원숭이랑 똑같은 바로 그 심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게 바로 일치됐을 때 느껴지는 일종의 좀 비참함이 있죠. 그 사세에 끼지 못하는 자들의 서름이 아마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내에서 약간 묘한 쾌감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쾌감의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뇌의 욕망, 깊숙하게 각인된 뇌의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 시즌2 내용 기다리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시즌2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